카페 안은 오후 햇살로 따뜻했습니다. 지혜는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도 회사에서 마케팅 자료를 정리하느라 눈이 뻑뻑했죠.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일한 지 벌써 3년째, 월급은 적지만 꾸준히 저축하며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미안 늦었어. 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채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단장한 모습이었죠. 지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늘어놓을지 뻔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지혜가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아, 그런데 말이야. 수연이 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남자들 수준이 진짜 떨어진 것 같아. 소개팅 나가도 다 별로더라고. 지혜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백수 2년째인 수연이 또 남자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어떤 게 별로였는데? 지혜가 물었죠. 아니, 연봉도 별로고 차도 없고 키도 작고 말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는 최소한 강남 아파트의 수입차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부모님 등골을 빼먹는 수연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랜 친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지혜야, 너 회사에 괜찮은 남자들 없어? 아니면 주변에?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 정말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나고 싶거든. 지혜는 수연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진심 같기도 하고 그냥 입방정 같기도 했죠. 수연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남자의 조건만 따지곤 했어요. 생각해볼게. 지혜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며 메모장을 열었어요. 아, 그리고 조건 좀 적어둘게. 까먹을까봐. 지혜는 황당한 마음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조건을 적는다고요? 첫 번째, 연봉은 최소 1억 이상이어야 해. 그것도 세전 말고 세후로. 수연이 핸드폰에 열심히 타이핑하며 말했어요. 두 번째, 강남 아파트 소유자. 전세나 월세는 절대 안 돼. 지혜는 커피를 마시며 수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점점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세 번째, 수입차 필수. 벤츠나 BMW 정도는 되어야 하고. 네 번째, 키는 180cm 이상. 다섯 번째,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너무 어리거나 늙으면 안 돼. 수연이 계속 조건들을 나열했어요. 잠깐, 수연아. 지혜가 수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갖춘 남자가 과연 너를 선택할까? 수연이 고개를 들며 지혜를 바라봤어요. 왜 그래? 내가 못났어? 그게 아니라. 지혜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수연은 자신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혜야, 너는 너무 현실적이야. 꿈도 없고. 수연이 혀를 찼습니다. 나는 인생 한 방에 역전시키고 싶다고. 그러려면 스펙 좋은 남자 만나야 하는 거 아냐? 지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의 생각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남자의 스펙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만 하지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연아, 그런 남자들도 여자를 고를 권리가 있잖아. 그들이 원하는 여자가 되려면 너도 뭔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비? 나 충분히 예쁘고 스타일도 좋은데 뭘 더 준비해? 수연이 되물었습니다. 지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외모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연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알겠어. 일단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지혜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진짜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해. 타협은 절대 안 할 거야. 지혜는 수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연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수연만 손해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혜는 회사 동료 김대현을 수연에게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김대현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격도 괜찮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수연이 원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죠.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차는 소형차, 아파트는 전세였습니다. 지혜야, 어떤 사람이야? 수연이 전화로 물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야. 일단 만나보면 알 거야.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수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소개팅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지혜는 중간에서 소개만 해주고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김대현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김대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잠시 후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고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어요. 김대현을 본 순간 수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지혜는 둘을 소개해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나 먼저 가. 급한 일 생겼어.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김대현에게 미안하다고 연락했어요. 김대현은 괜찮다고 했지만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 지혜를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연의 첫 마디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지혜야, 어제 그 남자 뭐야? 내 조건이랑 하나도 안 맞잖아. 성격은 괜찮지 않았어? 지혜가 물었어요. 성격이 뭐가 중요해? 연봉도 별로고 차도 구리고. 나 그런 인생은 못 살아.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는 수연의 반응에 실망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보니 더 한심했습니다. 수연아, 그 사람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지혜가 말했어요. 지혜야, 너도 좀 보는 눈을 키워야겠다. 내가 그 정도 남자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수연이 오히려 지혜를 나무랐습니다.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연의 착각이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한 달 후 지혜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만나게 된 대기업 임원 강민석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민석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지혜의 현실적인 면을 좋아했습니다. 지혜 씨는 정말 현실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민석이 회의 후 지혜에게 말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과 지혜는 업무 관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석은 지혜의 솔직하고 진실한 면에 매력을 느꼈고 지혜도 민석의 성실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달 후 민석이 지혜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어요. 지혜 씨, 저와 진지하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했어요. 민석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 자체를 좋아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네, 좋습니다.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후 지혜는 행복했어요. 민석은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았고 지혜의 일과 취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았어요. 어느 날 지혜는 인스타그램에 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평소 SNS를 잘 하지 않던 지혜였지만 이번만큼은 행복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진 속 민석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배경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특별히 설명을 길게 쓰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기운이 사진에서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수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연은 지혜의 인스타그램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혜 옆에 있는 남자는 완전히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급하게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인스타에 올린 사진 속 남자가 누구야? 수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내 남자친구야. 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남자친구? 언제부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연이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연은 지혜로부터 민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대기업 임원, 강남 아파트 소유, 수입차까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조건을 모두 갖춘 남자였습니다. 지혜야, 그분 어떤 일 하시는데? 수연이 자세히 물어봤어요.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임원으로 일해.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와, 임원이라고? 연봉이 얼마나 될까?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 중요한 건 사람이 좋다는 거야. 지혜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민석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지혜에게 제안했어요. 지혜야, 우리 더블 데이트 어때? 나도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서. 정말? 누구야? 지혜가 궁금해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인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하기가 그래. 수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새로 만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민석을 만나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혜는 수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친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니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더블데이트 당일 수연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최고급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명품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지혜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수연이 데이트 상대는? 민석이 물었어요. 아,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 미안해. 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의아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세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은 민석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과장해서 말하고 민석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석 씨는 어떤 취미 있으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독서나 등산 같은 걸 좋아해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독서 정말 좋아해요. 요즘 경제 관련 책 많이 읽고 있어요. 수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책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수연의 행동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 책을 읽지 않는 수연이 갑자기 독서를 좋아한다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더블데이트 이후 수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민석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지혜 몰래 민석의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팔로우하고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친구 수연이에요. 저번에 같이 식사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수연이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석은 메시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혜의 친구가 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기억해요. 무슨 일이시죠? 민석이 정중하게 답장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민석 씨가 추천해 주신 책이 너무 좋아서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수연이 거짓말을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수연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경험이 많은 민석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무엇보다 지혜와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혜의 친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불쾌했어요. 수연 씨,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연락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 씨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서요. 민석이 단호하게 답장했습니다. 수연은 민석의 답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절당할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민석은 지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혜 씨, 수연 씨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혜는 민석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이런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요? 미안해요. 제가 수연이에게 얘기해 볼게요. 지혜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석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지혜는 즉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민석 씨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며? 지혜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게 별 뜻은 아니었어. 수연이 변명했습니다. 별 뜻이 아니라고? 내 남자친구한테 왜 개인적으로 연락해? 지혜가 따졌어요. 수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지혜와 수연 사이에 큰 금이 갔어요. 수연의 민석 접근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지혜가 직접 말한 건 아니었지만 공통 친구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친구 남자친구한테 접근했다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다른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조건충이라더니 정말 심하네. 또 다른 친구가 혀를 찼어요. 수연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며 남자를 평가하던 수연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수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원망했어요. 지혜가 나한테 소개해준 남자가 형편없어서 그런 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 소개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수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수연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만 따지고 친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접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졌거든요. 결국 지혜가 수연을 만나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지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수연이 항변했습니다. 넌 내 수준을 몰라. 자격도 능력도 없으면서 남자 조건만 따지잖아. 지혜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수연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이 모양인 거야.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남한테만 의존하려고 하고.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수연은 지혜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지혜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나도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수연이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가장 오래된 친구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민석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약혼을 발표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정말 행복해요. 민석이 약혼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저도요. 민석 씨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고민 끝에 수연에게도 청첩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한편 수연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에서 계속 놀고만 있던 수연을 부모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독립해라. 30이 다 되어서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 수 없이 수연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근근히 버텨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에 찌든 얼굴로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있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휴대폰을 보다가 지혜의 인스타그램을 발견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민석이 다정하게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수연은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러움과 후회, 그리고 깊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손님, 계산해 드릴게요.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급하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계산을 해드렸어요. 손님이 나간 후 다시 조용해진 편의점에서 수연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은 연봉 1억, 강남 아파트, 수입차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당당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급 9,000원을 받으며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고시원 월세도 내기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3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수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혜의 청첩장 사진이 메신저로 와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무늬가 예쁘게 장식된 청첩장에는 지혜와 민석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5월 30일 오후 4시.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청첩장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어요. 지혜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수연은 자신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남자의 조건만 따지던 자신, 친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접근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지혜 말이 맞았구나. 수연이 혼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지혜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수연은 혼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교대 직원이 들어오자 수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시원 작은 방에 누워서도 계속 지혜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지혜의 충고를 들었다면, 만약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정은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하지만 30을 앞둔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게 다행이었을까요?